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물리학에서 아마도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단원일 것 같습니다. 자, 역학과 에너지에서 맨 마지막 단원 3. 시간과 공간. 시간이란 게 뭐고 공간이란 게 뭔가, 아주 철학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이거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을 텐데, 유일하게 우리 물리학에서 시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시간과 공간, 이게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게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주제가 시간과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가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다 이런 뜻이겠죠. 상대성 이론 중에서도 뭐가 특수하느냐, 특수한 게 뭐냐, 그러면 일반적인 것도 있냐. 네, 일반 상대성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란 뭐가 특수한 거냐, 정지 상태에 있거나 등속 운동인 경우, 그러니까 운동의 제1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관성이라는 게 정지 상태 또는 등속 운동이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특수한 경우다 이런 겁니다.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예요. 자, 여러분들 뭐 걸어가다가 또 뭐 뛰다가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을 사는 것은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 등속 운동 할 수도 없고요. 사실은 정지 상태로 계속 있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정지했다가 갔다가 섰다가 하잖아요. 이런 게 다 일반적으로 가속도 운동이거든요. 가속도 운동. 그래서 가속도 운동을 제외한 것이 바로 뭐냐? 특수한 경우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속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측자나 운동하는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거나 또는 정지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성 이론은 relativity라고 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R-E-L-A-T-I-V-I-T-Y relativity, 이게 영어 단어로 찾아보면 물리에서 상대성이란 상대성 이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잘 따라오시고요. 선생님이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학습 목표가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관성계, 처음 들어본 말인데, 네, 일단 관성의 법칙을 만족하는 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빛의 속력이 동일함을 알고 시간 지연, 길이 수축, 동시성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관성계도 어려웠는데 시간도 지연된다. 타임 딜레이, 길이 수축, 뭐죠? 네.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거리가 짧아져 보인다. 그 다음에 동시성, 우리가 동시라고 생각했는데 동시간이란 동시각, 시각이 똑같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공부하는, 이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속도와 가속도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동시성의 불일치,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런 내용을 이 단원에 포함하고 있고요. 물리 2에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물리학원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만 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단원에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 불일치. 자, 내가 봤을 때는 동시인데 저 다른 관측계에서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 동시가 아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지연된다. 길이가 줄어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맨 책 처음에 보면 66쪽에 상대 속도라는 말이 나와요. 상대 속도, 거기에 아주 고딕체로 진하게 나와 있는 거,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건 뭐냐? 운동하는 관찰자가 있어요. 또 물체도 운동하고 있어요. 두 개 다 속도가 있어요. 거기 그림을 보면. 자, 그래서 승용차가 있고 버스가 있는데 버스의 속도를 VA,
승용차의 속도를 승용차의 속도가 VA, 버스의 속도가 VB네요. 그러면은 관찰자가 어디에 있냐? 관찰자. 그 속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사람은 A에 타고 있어요. A에. 그러면은 A도 움직이고 있고 B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A가 바라본 B의 속도,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 그것을 VAB라고 그래요. 관찰자가 본 물체의 속도예요. VAB라고 쓰고 이것은 물체의 속도 마이너스 VA가 되는 거예요. 관찰자의 속도. 물체의 속도 마이너스 관찰자의 속도. 자, 이걸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상대 속도가 당연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뭐 속도 그게 무슨 뭐 큰 문제야? 그런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 차동우 교수님, 인하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죠. 차동우 교수님의 강의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주를 이해하게 되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1주에 어떻게 해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BC 3세기에 그 전에는 신들이 좌지우지한다고 굳게 믿다가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대 그리스에서 학자들이 자연을 면밀하게 관찰했다고 했죠. 그래서 드디어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을 알아내고 그 천상법칙과 지상법칙이 쭉 유럽에서는 근 1500년에 걸쳐서 중세 긴 기간을 걸쳐서 이것이 자연의 기본 원리다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러다가 17세기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상에 있는 별들은 신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완전한 운동을 해야 된다고 믿었는데 그 중에서 완전한 운동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성들, 그 수많은 별 중에 당시에 행성은 몇 개밖에 없었습니까? 5개밖에 없었죠. 이 5개의 행성들의 운동도 제대로 완전한 운동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그 시도를 누가 했습니까? 코페르니쿠스가 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뉴턴이 새로운 자연법칙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새로운 자연법칙은 수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금방 확실하게 맞다고 하는 것을 바로 증명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연을 정복했다 이렇게 믿게 이르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0세기에 와서 그 뉴턴의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나왔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바로 수소원자 문제였습니다. 원자가 발견되고 그 안에 뭐가 있을까? 그 안에 전자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 그 안에 원자 핵이 있다는 것도 발견이 되는데 당시 알고 있던 물리학으로는 도대체 그 내부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뭐였습니까? 양자역학이었죠. 그런데 20세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게 바로 이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속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속도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물리량이죠. 어렵지 않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에 대해서 개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여기 남산인데 저 남산은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남산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니 라고 물어보는 거고 좀 이상하죠? 이상할 거 없어요. 내가 본 남산의 속도는 어떻습니까? 안 움직이죠. 0입니다. 근데 실제로 남산은 안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달에 가서 남산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달에 가서 남산을 보면 남산은 지구와 같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달에서 보면 지구가 사실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면 시속 3,683km. 이 시속 3,683km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KTX의 속도의 12배입니다. 이렇게 빨리 움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남산을 어디서 볼까요? 태양에서 보면, 해에서 보면 어떠냐? 더 빨리 움직입니다. 이 속도는 뭐가 되냐면 태양 주위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인데
이 지구의 공전 속도는 얼마냐면 초속 30km. 이 초속 30km를 시속으로 고치면 얼마냐면 10만 8천 km. 엄청 빨리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어느 속도가 이 세 개의 숫자 중에서 진짜 남산의 속도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보는 데에 따라서 다른데, 아, 그래도 진짜는 내가 보는 걸 거야, 이러겠습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이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구에서 본 속도가 진짜 속도고 다른 사람이 본 속도는 상대 속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떠냐? 우주에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중심이 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걸 오늘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은 벌써 17세기 뉴턴 때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미 뉴턴 때 이미 이 속도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진짜 속도가 아니라 전부 다 진짜 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썼는데, 어떠냐면 우리 그냥 지구주위에 사니까 땅에 대한 속도를 갖다가 진짜 속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를 말하려면 사실은 어때야 되냐면 반드시 누가 본 누구의 속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속도를 제대로 얘기한 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뉴턴의 물리학에서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우리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 안 했더라도 속도란 이런 게 제대로 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알 수 있는데, 이것에 어긋나는 일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이었습니다. 우리 빛의 속도를 한번 물어보겠어요. 자, 이렇게 빛은 얼마나 빨리 움직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빛의 속도 다 측정해서 속도 압니다. 내가 보니까, 자, 여기서 레이저를 쏠 것 같으면 쫙 빛이 나가죠. 이건 너무 빠르니까 내가 눈으로 이제 그거 볼 수는 없지만, 내 이거 기계로 측정합니다. 어떻게 측정해요? 여기다 포토셀을 놔두고서 착 하면 이제 측정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냐면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유명하죠. 이게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그런데 이 속도를 이번에는 달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 달에서 보면, 이 달에서 달에 있는 빛의 속도를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달에서 내가 쏜 레이저를 보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레이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빛의 속도에다가 지구의 속도를 더하고 뭐 이런 거 해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에서 보더라도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다. 또 태양에서 봐도 마찬가지로 초속 30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걸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고, 그 속도는 다 다른데, 근데 빛의 속도만큼은 어디서 보든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속불변이다라고 하는데, 20세기 들어오면서 바로 이런 광속불변이라는 게 실험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왜 빛의 속도는 어디서 보나 다 같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되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얘기한다면, 그걸 속도 더 센.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 속도. 아까 남산의 속도가 관측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달이냐, 태양이냐, 지구냐에 따라서 남산의 속도가 다 다르죠. 자, 그런 것을 상대 속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찰할 대상의 물체의 속도는 관찰자 자신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관찰자에 대한 물체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물리선생님이 속도를 구하시오, 막 이런 문제를 계속 냈었는데, 사실은 관찰자가 정지해 있다라는 전제하에 냈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관찰자의 속도를 이제 제시해 줘야 되겠죠. 상대 속도를 구할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속도를, 자, 어떻게 한다? 자동차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자동차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림을 보시면 관찰자가 A에 타고 있어요.
A의 운전자가 보았을 때 버스의 속도, 이걸 상대 속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VAB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A가 본 B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A가 관찰자예요. B는 물체예요. 물체.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예요. VAB는 자, VB가 뭐예요? 물체의 속도 마이너스 VA 마이너스 관측자의 속도. 그래서 속도니까 어떻게 돼요? 벡터예요. 벡터. 사실은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적으로 빼줘야 돼요. 여기는 일직선상이니까 그냥 빼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봐요. 정지현 사람이 보았을 때 B의 속도는 100이에요. 100. 시속 100인데 여기 관찰자는 시속 뭐 70이에요. 그랬을 때 100에서 30을 빼주니까 어떻게 돼요? 100에서 70을 빼주니까 30이 되겠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상대 속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 자, 상대적으로 운동하는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리량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에요. 측정하는 물리량의 관계에 대한 이론으로 관찰자의 속도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네요. 특수한 상황은 뭐죠?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이죠.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관성좌표계, 아까 관성계라고 나왔었죠. 관성좌표계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칠판에 수학 선생님이 x축하고 y축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x축하고 y축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요, 이 평면이 지금 정지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지에 있다라고. 자, x축하고 y축이 칠판에 딱 표시되어 있는 순간 정지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좌표계가 있는데 이 어떤 좌표계는 x 다시 y 다시 이렇게 프라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보았을 때 이 x 다시 y 다시는 속도 v로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좌표를 어떻게 만들까 이거? 속도 v로 이렇게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이 x, y라고 하는 점을 여기 가지고 계속 v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해봐. 어떻게 말할 거야? 그 점을. 그래서 자, 이런 좌표계,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나 또는 정지에 있는 좌표, 이런 것을 우리는 관성 좌표계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왜 좌표계를 쓰냐?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실험을 할 거야. 그러면은 정지에 있을 때하고 등속 운동할 때하고 그 실험값이 다르게 나오는가 아닌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학은 등속 운동할 때하고 정지 상태하고 F는 이퀄 MA라고 하는 식은 정지일 때만 써야 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걸 과연 물리 법칙이 달라지느냐 안 달라지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자, 운동하는 관찰자 또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라고 부른다. 한 관성 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 좌표계예요. 무조건 등속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관성 좌표계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성 좌표계에서 뭐가 달라질까요?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승강장에 있는 관찰자는 정지 관찰자예요. 정지에 있는 사람이야. 정지. 그래서 S네요. 그 다음에 속도 V로 가고 있는 여기 승객 있죠. 승객. 친구가 있어요. 이건 S 다시예요. 그러면은 S는 자, 자신이 정지에 있다라고 보고요. S 다시가 승객이 친구가 V의 속도로 운동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네. 자, 그러면 기차에 탄 관찰자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속도가 정지하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오른쪽으로 승객이 이런 속도로 V로 가고 있었거든요. 오른쪽으로. 그런데 기차에 탄 사람이 창밖을 바라보니까
여기 있는 이 친구가 S 관측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S 다시는 자신이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정지해 있는데 이 관찰 여기 있는 S라고 하는 이 친구가 마이너스 V 속도로 뒤쪽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V라고 하는 것은 속도 V하고 반대죠. 이쪽이 마이너스 V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보여요. 실제로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잖아. 자,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승강장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S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 또는 승객으로 있는 등속도 운동을 하는 기차에 탄 관찰자 S-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에는 모두 다 관성계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한 거야. 모두 다 관성계야. 보이는 것만 서로 반대로 보이는 거야. 상대적으로 보이는 뿐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F는 이퀄 MA가 정상적으로 공식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물리에서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봐. F는 이퀄 MA라고 하는 공식, 운동의 제2법칙,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운동량 보정 법칙 이런 것들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예요. 누가 진짜일까? 자,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성 원리야. 자, 그러면은 상대성 원리, 선생님, 저기 왼쪽에 보면은 0, 1 해가지고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왜 또 상대성 원리는 뭐고 이론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대기합니다. 자, 먼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theory예요, theory. 예. 여기 안 써지는구나. theory인데, 자, theory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반증되지 않으면 진실이라고 불리며, 어느 정도 검증되어 있지만 아직 실험적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가정을 두고 수학적인 방법을 통해 자연의 현상을 설명하게 만들어낸 구조가 바로 이론인데, 잘 들여맞기는 하지만 완전하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지금까지는 맞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런 이론이 틀리다고 판단되면 바로 폐기돼 버려. 없어져 버려. 자, 이걸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원리란 상대성 원리도 있고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자,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론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합니다. 좀 더 풀어서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야만 하는 것을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는 달리 원리는 보통 폐기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폐기될 수가 없어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립한다. 다시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교과서를 보면서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대성 원리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뜻이 관성계의 두 관찰자가 측정하는 물리량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같은 거냐 하면은 측정값은 다를 수 있지만 물리량 사이의 관계, 즉 물리 법칙이 같다는 것을 뜻해요. 상대성 원리는 물리 법칙이 같다는 것을 뜻해요. 측정하면 달리 나와요. 측정값이. 하지만 F는 이퀄 MA라고 하는 그 물리 법칙, 운동의 제2법칙, 이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을 기차 안에서 승객이 S-가 야구공을 천정에서 똑바로 가만히 놓을 거예요. 가만히 놓을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S-하고 S는 어떻게 보이는지, 물리 법칙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차 내부에서 야구공을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유낙하해요. 자유낙하. 그래서 S-라는 그 승객이 관측자가 봤을 때는 속도 V로 움직이는 것은 S-예요. S'이라고 그래요.
자, S'이 볼 때, 공은 연직 아래에 있는 바닥의 A점에 떨어지며 공의 운동이 중력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중력이 작용하니까 공이 떨어지겠지. 이렇게. 자, 그럼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까요?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공이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자, 이쪽으로는 가속도 운동이고 이쪽으로는 무슨 운동이에요? 등속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보여요? 어떤 운동으로 보여요? 포물선 운동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플랫폼에 정지해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공이 휘어져 떨어지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정지해 있는 기차 플랫폼에 있는 이 친구가 봤을 때는 공은 포물선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 이게. 자, 그러면은 포물선 운동을 하려면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야 되잖아. 중력이 작용해야 되잖아. 다른 물리 법칙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똑같아, 물리 법칙이. 자, 그래서 승객과 또는 플랫폼에 있는 관측자가, 자, 이것도 관성계야. 등속 운동하는 관성계. 여기는 정지해 있는 관성계야. 공의 궤적은 달리 보여. 공의 궤적은. 공이 떨어지는 거 하나는 직선 자유낙하였고 하나는 포물선 운동을 했어. 그렇지만 운동 법칙 F=ma로 우리가 이미 물리 법칙이 있었잖아요. 이걸로 다 설명할 수가 있어.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정지에 있던 등속 운동하던 F=ma가 동일하게 성립하더라. 이걸 바로 상대성 원리라고 부른다. 이걸 바로 상대성 원리라고 부른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자, 광속 불변의 원리는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항상 같다. 자, 그러면 이런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나하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분명히 질문해요. 분명히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질문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선배들도 여러분들만큼 머리가 똑똑하고 한 친구들이 다 있었거든요.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이렇게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중얼거리면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 발표할 때도 모든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어디서 또 읽어서 주워 들었는지 그것만 가지고 중얼중얼 하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말 안 할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거 상대성 이론 틀렸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상대성 원리를 깨뜨려 버리면 돼요.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은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주춧돌이에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주춧돌과 또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주춧돌. 이 두 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에요.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은 이제 금방 기차에서 본 관측자는 F=ma가 성립을 안 하는데 저기 정지하는 관측자가 왔을 때는 F=ma가 성립한대요. 이렇게 서로 다르게 물리법칙이 나타난다는 것을 증명해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증명한 사람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 이게 이제 문제예요. 아까 그 교수님 강의에 의하면, 강의를 하면은, 자, 여기에서 레이저를 쏘아서 레이저의 속도를 측정을 했더니, 지구에서 측정을 했더니 30만 km/h가 나왔어. 초가 나왔어. 근데 달에서 관측자가 있어. 지구에서 레이저를 쏜 것을 갖다가 달에서 관측하면서 측정을 했어. 속도가 얼마지? 그러면은 지구하고 달에 상대 속도가 있으니까 거의 플러스 돼야 될 텐데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양에서 이제 막 지구에서 실험한 레이저를 속도를 측정을 했더니 지구의 공전 속도가 플러스 돼가지고 비주 속도 C 플러스 지구의 공전 속도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30만 km로 일정하더라라는 거야. 그게 광속 불변 원리야.
그러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광속은 항상 C야, C. 자, 우리가 30만 킬로미터를 계속 걸었는데 이것을 그냥 줄여서 C로만 쓸 거야. 30만 킬로미터 퍼 초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문자 C로. 우리가 지난번에 중력 가속도 G라고 썼잖아. 이거 9.8m/s 제곱. 이거 맨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그냥 G로만 썼잖아. 그러듯이 이제는 30만 킬로미터 퍼 초를 계속 C로 쓸 거야. 빛의 속도 C로. 자, 그래서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항상 같다.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야.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20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물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기들은 실험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빛의 속도가 차이가 나야 되는데 왜 안 나지? 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공전 속도가 우리 지구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속도가 한쪽은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실험을 잘못했지? 다시 실험을 설계해야 되겠네. 실험 설계를 다시 하려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무명이었어요. 무명. 아주 이름 없는 사람이었어요. 실업자였잖아요. 아인슈타인이.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실업자였어요.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논문을 딱 쓰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들 실험 정말 멋졌어. 멋쟁이야. 왜 이렇게 멋있는 실험을 했어?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 빛의 속도는 항상 관측자의 속도에 관계없이 항상 30만 킬로미터로 나와야 돼. 그게 맥스웰이라고 쓴 논문에도 나와 있고 이제 금방 당신들이 실험한 그것이 바로 실험한 내용이야.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거야. 이렇게 광속 불변의 원리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실험을 하고 논문을 썼는데 그 잘못된 실험이고 잘못된 논문인 줄 알고 또 막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인정한 바람에 노벨상을 타버린 거예요. 아주 웃기는 문제죠. 그래서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는 수학적인 문제였어요. 수학적인 문제. 그래서 조금 더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조금만 더 가봅시다. 관찰자 S와 관찰자 S 다시, 그러니까 두 개 다 관성계잖아요, 지금. 플랫폼에 서 있는 정지형 관찰자도 관성계. 등속 운동하는 속도 V에 기차 안에 있는 승객도 관성계야. 그래서 기차 안에서 S-라는 사람이 승객이 레이저를 쏘았어. 레이저를 쏘면서 측정을 했더니 V 값이 플러스가 안 되고 뭐이다? 자기 그 속도가 그대로 30만 킬로미터 퍼 초가 나왔어. 그런데 그 레이저 빛을 플랫폼에 서 있는 친구가 정지형 관찰자, 이것도 관성계죠. 자, 측정을 했더니 동일하게 빛의 속력은 C로 같았다. 이 문제를 물리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광속 불변의 원리입니다. 속도를 이제 어때요? 속도를 얘기할 때는 누가 본 누구의 속도라고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면을 A라고 하고 기차를 B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VBA는 여기가 본 거, A가 본 겁니다. B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먼저 쓰고 본 거를 오른쪽에 썼어요. 그래서 자, 여기 교수님은 우리들하고 반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B가 본 A의 속도야 되는데 위에서 사람이 A가 본 B의 속도를 했어요. 천천히 뛴다고 했어요. 사람은 C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시속 기차 위에서 시속 20km로 뛰었습니다. 그러면 자, 기차가 가고 있는데 그 위에서 사람이 시속 20km로 뛰면 지면에서 사람의 속도를 보면 얼마겠습니까? 우리 금방 알죠? 우리 딱 보면 기차도 가고 그 위에서 사람도 가면 얼마인 것 같아요? 네, 시속 320km로 갈 거라고 하는 거 우리 금방 알죠? 우리 머릿속에 직관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서 구했냐면 이거 두 개 더해서 구했습니다. 이 두 개 더한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 이렇게 썼는데 이러면 참 외우기가 쉬워요.
여기서 A에서 본 C의 속도는 B에서 본 C의 속도에다가 A에서 본 B의 속도를 더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가운데 B 자리에는 아무 걸로 바꿔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여기다가 CF, FA 이렇게 바꿔 넣어도 좋아요. 항상. 그래서 이거 상대 속도 구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식이고, 이 속도 덧셈 법칙은 대타식으로도 성립합니다. 꼭 일직선상이 아니더라도 이 식은 항상 성립하는 아주 좋은 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빛에 적용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간다고 하겠어요. 자,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광속 불변은 알고 봤더니 빛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성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광속으로 가면 그런 성질입니다. 이건 속도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갖기는 어렵겠지만 기차 위에서 기차에 대해서 사람이 광속으로 뛴다고 그러겠어요. 자, 그러면 BA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시속 300km입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람이 뛰었으니까 이 사람의 속도 VCB는 C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면에서 봤을 때 사람의 속도는 얼마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렇게 된다고 얘기하죠. 기차의 속도에다가 사람의 속도를 더하면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가 않고 뭐냐면 C다. 기차가 가고 있는데 기차에 대해서 사람이 C로 움직이더라도 지면에서 보면 역시 C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속 불변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 덧셈 법칙이 빛의 속도로 갈 때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면에서 볼 때 사람의 속력이 C고 기차에서 볼 때 사람의 속력도 C다면 어때야 되겠습니까? 기차 안 가야 되겠죠. 근데 기차 가고 있어요. 틀림없이 가고 있는데도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사실은 뉴턴의 물리학에서 유도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속도 덧셈 법칙은 어떻게 해서 만드냐면 그게 유명한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를 했었죠. 뭐냐면 자, 여기서 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갈릴레이 변환이 있고 로렌츠 변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수학적인 문제예요. 수학적인 문제.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 변환으로 하면 우리가 말하는 상대 속도 공식이 나옵니다. 아까. 그런데 그게 빛에 적용해 보니까 안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수학이 필요하겠죠. 그게 로렌츠라는 수학자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는데 그 이제 로렌츠 변환으로 선생님이 찾아가겠습니다. 써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무엇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VCA는으로 뽑으려니까 그거 정리하도록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정리되나 봤더니 요걸 저기다 곱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저기 곱했어요. 곱하고 나서 VCA로 뽑아줬어요. VCA 이렇게 뽑아주면 VCA를 뽑아주면 여기 딱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나눴으면 됐어요.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나누면 이게 바로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입니다. 그러면 비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하고 비교하면 뭐가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뭐만 차이 나냐면 요거만 차이 나. 요거만 없으면 우리 갈릴레이 변환으로 유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떻습니까? C제곱분의 VCB, VCBA니까 어때요? 이거 보통의 속도의 경우 거의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은 요거 하나만 다른데,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광속 불변이 해결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뭐냐면 VBA는 0.3C라고 하겠어요. 이건 바로 뭐예요? VBA. 요 기차의 속도는 0.3C다. 굉장히 빠르다. 그 다음에 VCA는 C다. 지면에서 본 요놈의 속도가 이게 지금 광속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VCB는 얼마일까? 우리 그걸로 보면 저 갈릴레이 변환으로 볼 것 같으면 속도 덧셈 법칙으로 볼 것 같으면 그것은 C보다 더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 경우에 그대로 적용한 VCB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VCB는 하니까 여기 VCA, VAB 이렇게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그러면 여기서 자, 잠깐. 여기 지금 A는 정지에 있고요. B는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승객이고요. C는 뭐냐면은 빛의 속도 C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후레시볼을 비췄어요. 레이저를 쏘았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기차의 속도가 0.3C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0.3배, 굉장히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비행기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것은 빛의 속도 c겠죠. 그랬을 때 0.3시로 가는 기차에서 보았을 때 빛의 속도 c는 어떻게 봐야 되겠냐? 얼른 보면은 0.7c 정도 보이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가 봅시다. CB는 있고 뭐가 주어지냐면 BA하고 CA가 주어졌는데 이건 AB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BA 이렇게 썼어야 되겠어요. 여기 벡터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벡터니까. 대입했어요. 뭘 대입했냐면 C-0.3C.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니까 0.3 이렇게 됐죠.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C가 나왔죠. 그래서 분자를 C로 VCA가 묶었어요. C면 CB도 역시 C다라고 묶으면 하는 것을 1 알았어요. 이게 0.3이 바로, 되잖아요. 바로 뭐였어요? 광속불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광속불변이란 뭐였냐면 빛이 이상한 성질을 가져가지고 광속불변이었던 게 아닌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였냐면 속도 덧셈 법칙이었습니다. 속도 덧셈 법칙이 근사 법칙이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속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속이 아니라 다른 속도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VBA는 0.5C다. 기차가 0.5C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VCA는 0.8C다. 비행기는 0.8C로 가고 있다. 그러면 VCB는 얼마일까? 기차에서 본 비행기의 속도는 얼마일까? 계산을 했더니 어떻게 우리 그냥 생각하면 어떻게 뭘 것 같아요? 0.3일 것 같죠. 근데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을 했어요. 집어넣고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0.5C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은 근사 법칙이었고 제대로 계산하면 전부 다 다르게 나오는데 우리 주위의 속도에서는 어때요? 그 차이가 엄청 작죠. 둘 중에 하나라도 광속과 비슷해지면 그 차이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금방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광속 불변의 원리란 바로 뭐냐면은 수학적인 문제였어요. 수학 공식이 처음에 갈릴레이 변환이라고 해서 그게 맞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로렌츠 변환인 분모에 저게 여러 가지 항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행히 올바른 식을 찾아냈다. 그래서 이제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무조건 광속 불변의 원리란 뭐냐? 관측자가 빛의 속도로 c로 가든 반대로 가든 무조건 광속 불변이 성립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기차에서 사람이 광속 C로 뛰고 있고 그 다음에 기차는 지면에서 0.3C로 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C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속도 덧셈 법칙으로 계산하더라도 두 속도 중에 어느 하나가 C면 항상 C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속불변은 빛의 성질이 아니었고 속도 덧셈 법칙을 제대로 알아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광속불변 문제가 해결됐고 여기서부터 특상대성이 일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다고 얘기하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제대로 된 속도 덧셈 법칙은 빛에만 적용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속도에 다 이유가 있는데 양쪽으로 우주선이 0.5C로 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A에서 B를 보면 속도가 얼마겠습니까? 지구에서 볼 때 저것도 0.5로 가고 이것도 0.5로 가면 우리가 전에 알고 있던 속도 덧셈 법칙으로는 A에서 B를 보면 광속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거 속도 덧셈 법칙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뭐가 나오냐면 광속이 나오지 않고 0.8C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우리 자, 교과서의 확인 1번까지만 이 파일에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확인 1번 지면에 대하여 0.5C로 운동하는 우주선에서 쏜 레이저 빛의 속력을 지면의 관찰자가 측정했을 때의 속력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C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빛의 속력은 C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나와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세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정확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겠죠. 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금방 그것은 VCA를 물어본 거예요. 아까 그 교수님 공식에 나왔었죠. VCB는 뭐냐면은 A는 뭐냐면은 정지에 있는 관찰자고요. C는 뭐냐면은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빛의 속도 C예요. 빛의 속도 C. 자, 그런데 B는 뭐냐면은 그
뭐죠? 아까 여기 가니까 뭐였더라? B가 바로 우주선이고 우주선에서 쏜 빛이 C군요. 자,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게 우주선이에요. 우주선. 그냥 우주선에서 빛을 쏘았어요. C. 그러면은 우주선의 속도는 0.5c예요. 0.5c. 그런데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는 마이너스 0.5c가 되겠죠. A가 보았을 때 B의 속도는 자, 그러면은 VCA는 1 플러스 C 제곱분의 VCB 곱하기 VBA 분의 VCB 플러스 VB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VCB가 얼마냐면은 빛의 속도 C예요. 우주선에서 빛을 쏘았으니까 빛의 속도 C예요. 마이너스 우주선의 속도 0.5c가 되겠죠. 분자는. 자, 분모는 1 플러스 C 제곱이 분모에 있고, 자, C 곱하기 마이너스 0.5c 가로 닫고 제곱, 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C 제곱이 사라져 버려요. 그럼 분모는 1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되죠. 1 마이너스 0.5. 분자는 C로 묶었더니 1 마이너스 0.5. 0.5분의 0.5C.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C가 나오죠. 자, 이런 결과로 나온다. 그래서 수학적인 문제였다. 속도 덧셈 법칙. 그런데 이걸 이제 실험을 해서 이론적으로도 말한 사람은 맥스웰이고 이것을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 마이클슨 몰리인데 실험을 너무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오지? 뭘 잘못했지? 하면서 했다가 노벨상을 얼떨결에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굿바이.